감사하는 대로 살게 된다.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오직 한마디 기도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삶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마음속 생각과 사진이 끌어당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이 감정이라는 통로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 둘째와 평소 가는 우창 볼링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날은 유난히 조이 볼링장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반드시 강하게 생각한 조이 볼링장에 가게 된다. 우창 볼링장에 도착하니 목요일은 정기전이라서 자리가 없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조이 볼링장으로 향했다. 이때 원래 가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야 한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 반면 오랜만에 새로운 볼링장에 가서 감사하면 어떻게 현실이 펼쳐질까? 감사를 선택하고 기분 좋게 조이 볼링장으로 가니 뜻밖의 직원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클래식 음악까지 들려줘 아주 평화로웠다. 우리는 행복한 볼링장의 모습이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하지만 먼저 생각을 했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기에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평화로운 현실이 나타났다.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다. 날씨가 흐리거나 태풍 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저조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에너지를 좋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 감사 실천을 하기로 했지만 날씨에 감정을 맡겨버린 날은 마트에 가면 예전의 감정이 안 좋았던 이웃을 만난다. 그 이웃은 오래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이웃에게 감사 명상으로 좋은 주파수를 보내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라졌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 얻을 수 있다. 조 바이텔 박사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을 원하든, 즉 우리가 긍정을 원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부정을 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자석처럼 끌려오기 때문이다. 모든 물체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서 내가 주는 것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받게 된다. 감사를 주면 감사를 받고 불평을 주면 불평을 받는다. 장자도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정신만큼은 자유로웠다. 장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감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상황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세상 만물, 천지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존재하지만 때가 이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난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최성봉 씨도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이 없이 홀로 고통을 견뎌냈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걸 알았기에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감사함을 내보냈다. 원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감사와 사랑을 세상에 내보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파페라 가수가 되었다.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 마사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아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여전히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많은 부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이용하면 삶이 조금 바뀐다. 하지만 감사 실천을 매일 매 순간 한다면 삶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것이다. 감사 실천으로 내 삶도 행복하게 변했다.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초면 된다.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 내뱉는 것만으로도 순간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에 대한 행복한 감정이 나온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선행, 포용, 긍정 감정을 느낀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다 살펴본 결과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웰빙 지수가 높다고 말했다. 긍정을 하면 긍정을 되돌려받고 부정을 주면 부정이 나타난다. 감사하면 감사가 내게 돌아온다. 괜찮은 삶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 감사다. 감사를 하면 기쁘고 신나는 감정은 저절로 따라온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고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자. 아마 오늘부터 기분이 달라짐을 느낄 것이다.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삶이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삶에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자. 1. 뭐뭐해서 감사하다. 2. 뭐뭐를 알게 되어 감사하다. 3. 뭐뭐라서 감사하다. 감사하면 불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행복해지려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무엇이든 감사할 것을 찾아라. 론다 번.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식구도 많고 처와 관계도 안 좋아 매일 불평하며 살았다. 근처에 지혜로운 납비가 강연을 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납비에게 물었다. 저는 집도 좁고 자식은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제 처는 매일 저에 대해 불평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집에 염소를 기르고 있느냐? 네, 염소 1마리가 있긴 한데 그것으로는 모자랍니다. 그 염소를 집안에서 키우도록 하여라. 악취에 염소의 악처에 농부는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며 불평을 쏟아냈다. 집에서 염소를 길러봤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닭은 몇 마리나 키우느냐? 10마리 키우고 있사옵니다. 그럼 그 닭도 집안에서 염소랑 같이 키우도록 하여라. 워낙 지혜롭다고 소문이 났기에 농부는 거절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했다. 악처의 악취에 돼지우리가 따로 없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 염소, 닭을 모두 집 밖으로 내몰고 다시 찾아오거라. 며칠 후 농부는 혈색이 좋고 황금을 찾은 것 같은 기분으로 눈을 반짝거리며 납비를 찾아왔다. 염소, 닭이 없는 집안은 궁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농부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가진 것에 대해 불평하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평과 불만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집안의 악취를 풍기는 염소와 닭 같은 존재다. 불평을 없애자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해진 농부처럼 감사할 점을 찾아내어 당장 감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황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